시상식에서 멋지게 차려입은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할 때 이 자리에 올라온 내가 너무 기특하다. 다 내가 잘해서 잘된 거다. 역시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없었고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정말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드라마가 흥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들의 연기와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모든 작업을 하는 스태프들,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준 감독과 작가가 있죠. 마찬가지로 가수도 좋은 노래를 만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작곡가, 작사가, 댄스팀, 매니저 등등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좋은 시너지가 생겼기에 결국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약 5,100만 명입니다. 전 세계로 따지자면 약 78억 명 정도가 함께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싫든 좋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다양한 사람들과 나의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출근할 때 대중교통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직장에 출근하여 만나는 동료들도, 매일을 함께하는 가족들도 모두 결국 나의 하루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만 좋으면 내 하루도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리고 78억 명 중에서 누구랑 함께하느냐가 인생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요. 나를 바꾸고 상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진리로 80년째 스테디셀러를 차지하고 있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80년의 지혜를 몇 분 안에 파헤쳐 드릴게요. 요즘은 인싸와 아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같은 그룹 내에서 항상 주목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무엇을 하든 주도적으로 가운데에 있는 인싸와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겉도는 아싸. 만약 이 둘이 같은 능력치를 가졌지만 이렇게 성격만 다르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누가 더 먼저 성공할까요? 당연히 인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주목을 받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주제가 트렌디하고 재밌는지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싸는 자신의 무기를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쉬운 방법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요, 결국 이게 인생의 진리더라고요. 인맥, 인간관계, 인맥을 이용하는 것 혹시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더러운 세상, 또 그놈의 아는 사람이라고 한탄만 하시나요? 하지만 이렇게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둘이 아는 사람이 되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주변에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인맥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요. 인간관계는 절대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노력했기에 이어져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평하기보다는 나도 좋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일단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이어나가려면 기억할 원칙이 있어요. 혹시 MBTI가 T이신가요? 그렇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우선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야 하거든요. 첫 번째, 비판하지 마라.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남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스스로 되돌아보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진짜 죄가 없는 자가 있을까요? 모두가 사소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 구절의 뜻은 그 누구도 남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몸소 깨달은 위인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링컨입니다. 링컨은 젊은 시절엔 항상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일랜드 출신의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글을 신문에 쓰게 되었고, 그 정치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합니다. 물론 결투 당일날 입회인들이 중재하며 결투는 취소되었지만 링컨 대통령은 자신이 쓴 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의 상처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남을 비난하지 마라를 좌우명으로 삼으며 남은 평생을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람은 절대로 100% 논리적인 동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쓴소리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그러니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것, 바로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기본이죠. 두 번째, 칭찬하고 인정하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적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혹은 남자친구에게는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기왕이면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으며 다니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욕구를 채운다는 게 여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칭찬에 정말 인색하거든요. 특히 한국은 감정 표현에 서투른 사람들이 많아 칭찬보다는 평가하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죠. 이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면 어때요? 내가 하는 일마다 나의 노력을 알아주고 정말 잘했어, 너 아니면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해준다면요. 솔직히 상상만 해도 마음이 좀 넘어가지 않았나요? 세 번째,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해라.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칭찬을 하면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은 이야기를 이끌어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소개팅 나가면 흔히 하는 질문이 있죠. 뭐 좋아하세요?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렇게 모든 질문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 하는지를 알아야 이야기를 이끌어나가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열성적인 축구팬이라고 칩시다. 매번 밤마다 손흥민 경기를 챙겨보고 이강인 선수의 골을 기대하며 해외로 여행을 가서 직접 경기를 직관하는 게 하나의 꿈이에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축구 이야기를 물어보고 B라는 사람은 자신은 농구를 좋아한다며 농구 선수들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벌써 지루하죠? 물어볼 것도 없이 A와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 내가 관심 있는 건 축구니까요. 나는 농구도 모르는데 왜 자꾸 혼자서 농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B와는 멀어질 겁니다. B는 당신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실패한 거죠. 반대로 친구가 엄청난 농구 팬이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으면 좋아할까요? 아니면 너 땡땡팀 팬이라고 하지 않았어? 나 어제 그 팀 경기 봤는데 잘하더라 라는 말을 더 좋아할까요? 아마 이미 좋아하는 팀을 외우고 있다는 것에서 오버. 축하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셨어요. 네 번째,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알아주었을 때 비로소 상대방도 나도 서로에게 의미가 있게 되었다는 말인데요.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바로 이름입니다. 나를 어이 적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땡땡아 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관계가 형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은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해졌을 때 이름을 기억하고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착 인형에 이름을 붙이거나 애지중지하는 자동차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죠. 길거리에 많은 고양이들이 돌아다녀도 그저 고양이일 때와 나비야라고 한 번이라도 이름을 붙여준 고양이는 마음속에 차지하는 공간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보세요. 다섯 번째, 상대방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느낌을 들게 하라.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밀의 무기는 바로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너 아니어도 괜찮아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너 아니면 안 돼. 너가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네가 필요해 라는 느낌을 주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을 쉽게 연다는 것입니다. 단 절대 거짓되지 않은 태도로 성실하게 마음을 보여주어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데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태도로 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5가지의 원칙 말고도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는 총 30개의 원칙이 나오는데요. 너무 아득하게 많지만 사실 핵심은 2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만 잘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어렵지 않게 누군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어렵지만 쉽고 쉽지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들 인간관계를 탄탄히 하지 못해서 난리인 걸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나면 그 다음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경험을,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의 주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만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함께 얻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만약 의사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의사인 친구만 생긴 게 아니라 가족이 위독할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의사 친구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병실을 알아봐주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정한 친구가 있다면요. 여러분에게 걱정거리가 생겼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친구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기도 하며 외롭지 않게 안부를 물어주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사람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전체를 얻는 것, 그게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생기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간관계를 견고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삼국지를 보면 총나라를 세운 유비는 결코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는 캐릭터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조나 손권과는 다르게 항상 부드러운 이미지와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 무술 실력이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네로라는 장수들이 주인으로 섬기며 따르고 결국 유비를 왕위에까지 오르게 만드는데요. 유비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입니다. 모두가 탐냈지만 스스로 산속에 묻혀 살기를 원했던 시대의 천재, 제갈공명을 세상 밖으로 꺼낸 것도 바로 유비인데요. 유비는 인재를 원하는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옳다며 직접 제갈공명을 찾아 산중까지 3번이나 걸음하였고 마침내 그 정성에 감동한 제갈공명을 책사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먼저 전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원하는 행동을 한 결과이죠. 이로 인해 유비는 제갈공명을 얻으며 더 큰 세상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사실 카네기의 책은 100년이 다 돼가는 만큼 시대적 배경이나 사례들이 오래되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 인간관계의 본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일맥상통하기에 지금까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어나가고 유지하며 믿음을 쌓아가는 것, 어느 하나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의 100%를 주었는데 상대방은 아닌 경우도 있고, 끝까지 믿었지만 결국 배신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가 하면 별로 친하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의 경사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진심을 다해 축하해주는 친구도 있고, 세상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성공을 시기질투하며 모함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란 단편적이지 않고 입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들이 결합되어 있어 정의 내리기란 쉽지 않죠.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괜히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신합니다.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모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거예요. 뻔하디 뻔한 감사 인사가 난무하던 시상식에 엄청난 임팩트를 준 황정민 씨의 수상소감이 있었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만든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얹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밥상을 아무나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밥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맛있게 먹어주었기에 가능했던 일 아닐까요? 그리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밥상을 차려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마무리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여러분 앞에는 어떤 밥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숟가락을 하나 얹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아직 반찬도 밥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나요? 아직 다 차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나만의 밥상을 맛있게 차려보세요.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줄 친구들을 사귀어 누구보다 푸짐한 밥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